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의 일타정치 1타 강사 조상규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강규태 부장판사의 사법지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근데 빨리 재판이 나와야 되는데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지연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또 불을 질렀습니다. 자, 강규태 사법지연. 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규 변호사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분 내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전달해야 되다 보니 말이 빠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그게 이 프로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뭘로 사법지연을 했느냐? 자, 보십시오.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누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뭘 두 가지냐면 김문기 몰라요. 김문기 몰라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어요. 협박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종상향 그걸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인데요. 이거를 16개월을 끌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거법 지금까지 16개월을 끌었어요. 원래 선거법 사건은 강행 규정이 뭐냐면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서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또 뭐냐? 골석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부러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지연돼서 본인의 배지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골석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모두 끝나야 됩니다. 근데 16개월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1심이 안 끝납니다. 이 1심 진행되는 동안 별일이 다 생깁니다. 첫째, 단식. 둘째, 6개월을 준비기를 합니다. 아니, 이놈은 준비를 6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준비를 6개월 합니다. 근데 준비 6개월 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준비기일에 주면 준비를 똑바로 잘했으면 준비기일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재판이 잘 진행되겠죠. 근데 준비기일에 준비를 똑바로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 도망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50명인데 내가 사또도 아니고, 근데 신속한 재판하고 사또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또 이야기는요, 어떤 원님 재판, 멋대로 재판한다의 이야기인데, 그럼 6개월 준비기일에 증인이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증인 50명을 6월 안에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명씩. 그 뭐예요? 그러면은 10명의 증인심을 하려면 이 주 1회, 2인식 증인신문 한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 준비기일 해놓고 2주에 1회라는 말도 안 되는, 기일을 잡아놓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다 됩니까?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4명씩 해야 되는데. 예? 그럼 2주 해봐야 이거면 10명. 그러니까 6달 하면은 50명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50명? 이렇게 보면 많지 않죠. 주 2주에 1회를 해도 한 5명씩 하면, 10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6개월 내에 끝나죠. 근데 준비기일만 6개월이에요. 이 말이 안 되죠. 이 산수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50명이라서 나는 도망간다. 이상하다. 이 말이 안 돼. 왜 지금 갑자기요? 그리고 단식에다가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또 터졌습니까? 이 피습 사건까지 터졌죠. 이걸로 연기하고 다 연기입니다. 피습 사건으로 연기된 게 또 하나 있죠. 뭐죠? 위증교사. 위증교사 사건은요, 1월 9일 날 이 신문이 종결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김진성 씨가, 위증자 김진성 씨가 내 무섭다. 이게 뭐 유동규가 막 트럭에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나 잘못될 것 같다. 나 위증한 거 맞으니까 빨리 내 재판 끝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승희 변호사가 의견서까지 넣었죠. 그런데 이 위증교사가 1월 9일날 이제 마무리되고 바로 1월에 마무리가 되면 이게 그 결심이라 결심 되면 2월에 대부분이 선고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월 선고면 총선 전이죠. 그럼 위증교사 사건이 얼마나 높은 형량입니까? 기본 형량 1년 6개월, 가중 3년까지 나오느냐. 그러면 이 가중 3년까지 시정이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 2월 선고가 난다라는 것은
총선 전 이재명 대표가 실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이번 비습 사건으로 다 막혀버렸다. 그리고 심지어 단식 피습인데요. 피습이 되면 사실 이 재판을 연기하냐 마냐는요. 원래 연기 신청이라는 걸 따로 해야 재판부가 보고 아 이거 연기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안 다쳤어요. 그럼 일주일 만에 퇴원했죠. 그럼 목도 아니 목에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있다고 해서 앉아있지를 못하나요? 말을 못하나요? 뭘 못하나요? 텔레도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저기 지금 현근택이 살리라고 지금 텔레 잘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추정해 봤을 때는 연기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연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와, 이 선거법 위반도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연 작전을 들어간 게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총선이 4월 10일이거든요. 4월 10일 전에 1심 재판 나오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가 시작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김문기하고 이 국토부 협박 이 부분이 얼마나 또 간단한 이야기인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국토부 협박은요 지금 웃깁니다. 처음에는 협박이 있었다 라고 했다가 이 국토부 관련 공무원 4명인가가 증언을 합니다. 아니요 협박 같은 거는 없었어요 했더니 갑자기 그러면 협박이 없었어도 허위이어도 나는 면책이 돼요. 왜냐하면 국회 감정 등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면책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깔끔하게 해결되죠. 왜요? 국회법 해설집에 보면 그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도요. 현행 형법, 현행 형사처벌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선거법 위반이 걸리면 국회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문회 이런 데서 한 말이라도 처벌을 받는 게 맞다. 그래서 불이익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형사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면책이 아니라고 국회법 해설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해결됐죠. 유죄입니다. 유죄. 책에 다 있습니다. 유죄. 김문기 보시죠. 나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아들이 다 안다 그랬잖아요. 증언 다 했잖아요. 그리고 김문기 같이 골프 치고 낚시하고 장 보고 호주 가고 어떻게 모릅니까? 어떻게 한 300명이 가면 모를 수도 있죠. 어떻게 모릅니까? 그리고 김문기 기일에 막 산타 옷 입고 춤추고 막 모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사건을 16개월 끌었다. 그 근거들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해서 단식을 또 이게 한 3개월인가 4개월 끌어버려요. 이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걸렸을 때도요. 골석 재판을 통해서 해결했었어야 됩니다. 골석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안 나와도 빨리 판결을 했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됐다. 그리고 이 강규태 이 사람의 출신을 보니까 해남이더라. 해남 정의찬이가 출마하려다가 지금 정의찬 과거가 전과 고문치사 본인이 고문치사를 한 거죠. 해서 그 전과 징역 5년을 받았던 그 전과가 드러나면서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강규태가 1월 10일까지가 그 공무원 그 퇴직 기한이거든요. 그 전에 샷배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해남의 공천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이 강규태라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 물티슈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우리의 친구 물티슈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명백한 사법지연의 고의가 보여진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재판하고는 전혀 달리 진행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백현동하고 대장동은 이제 일주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겠죠, 그러면 이 사건은요. 네,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봤더니 이 양반이 빚섬 1100억 상장 사기 이것도
무죄. 그 다음에 전장현, 전국 장애인이요. 그 있잖아요. 지하철 막 가로막으시는 분들. 전장현, 이 그 명예훼손도 무죄. 그 다음에 민노총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한 그 명예훼손 무죄. 뭔가 좀 이상하다. 전장현 무죄, 민노총 무죄. 이런 행보를 해오신 분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세트로 같이 이번에 문제가 된 형사 1단독에 김상일 판사가 같이 옷을 벗습니다. 근데 뭐 나는 변호사로 가겠소. 뭐 이 유명 사건 하다가 변호사로 가게 되니까 이걸 옷 벗은 것 때문에 강규태 부장은 더 유명해졌죠. 그러다가 강규태 부장 덕분에 김상일 판사도 유명해졌습니다. 왜? 형사 1단독이 오히려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왜 사법 지연이냐면 이렇게 지연됐는데 여기에다가 본인이 사직까지 해버렸잖아요. 사직이 되면 재판부에서 한 명이 사직되면 변론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판을 갱신하는데 그러면 빠진 사람을 대신해 새 사람이 들어오죠. 그러면 새 사람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갱신한다라는 한 단어만 쓰면 돼요. 갱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갱신을 해서 이 사람이 사건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사건을 판결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을 쌓는 시간이 정말 적잖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직을 한다라는 건 재판이 2~3개월은 기본 미뤄진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상일 이 부장판사도요. 김만배 범죄 수익 은닉 사건을 하고 있었고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1단도 이분도 사직. 그러면서 막판까지 재판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사직까지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신속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강규태 부장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날아가게 생겼어요. 정말 인사불이익이라든지 분명히 뭔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고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아니 왜냐면 갑자기 그냥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게 해남 출신 강규태 이게 충돌이 생겼다. 김상희도 이에 따라서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월 10일 전에 공무원은 나와야 총선 출마가 된다. 해남은 누구? 고문치사 정의찬 자리였다. 근데 정의찬이 날아갔다. 그럼 누구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표를 쓰고 나갔다는 게 조금은 의심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봐주십사. 뭐 고의지연 사법 테러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냐? 워낙 이게 그 사법 지연이 심각하니까요. 사법 지연을 통해 가지고 뭘 한 경우? 배지를 유지한 경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서 경남도에 신년 인사 갔다가 이야기를 했죠. 뭐냐? 보세요. 배지가 시작됐죠? 여기가 4년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미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뭘 비사실 걸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집유 나올 범죄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세비가 월 6억이에요. 6억 정도의 세비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쭉 가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범죄 본인의 재판을 뭐 변호하는 데 시간을 다 써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변호를 했는데 여기 확정이 되죠. 그럼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그러면 의정활동 뭘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의정하는 동안 본인 변호에 돈을 다 쏟은 거 아니냐. 그래서 확정되면 소급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돈 다 개내라. 뱉어내라. 왜? 이거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비를 받아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받아내라. 누구? 윤미향. 그 다음에 최강우. 그다음 황운하. 뭐 이런 사람도 다 뱉어내야죠. 그죠?
남국이는 사실 지금 형사가 지금 이게 재판이 아직 안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세비로 본인 그 변호나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절대로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